오늘은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때까지 반도체랑 2차전지, 미국채, 은행, 증권 뭐 이런 산업에 대해서만 많이 말씀을 드렸지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나 뭐 다른 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근데 이때까지 제가 했던 산업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면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크게 공부가 되지는 않거든요. 지금까지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남들이 안 볼 때 그때 좀 어찌 보면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어서 좀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내가 안 보는 산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부터는 뭐 태양광 산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에 있어서도 조금씩 다뤄보도록 할게요. 뭐 유통산업이라든지 남들이 안 볼 때 그때 한 번씩 다뤄보면 언젠가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솔루션 대표적인 우리나라 태양광 모듈 기업이죠. 최근에 주가를 보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2022년도 한 중순부터 주가가 진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어서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난 상태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보면 옆으로 어느 정도는 좀 횡보를 하려고 하고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121선을 보면 어느 정도 조금 옆으로 조금 뭐 다시금 반등하지 않나라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뿐만이 아니라 같은 뭐 태양광 기업인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주가가 옆으로 좀 누웠죠. 이때까지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요 기업 같은 경우도 주가가 거의 고점 대비해서는 한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뭐 오르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확실히 근데 정확히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는 거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옆으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태양광 기업에 대해서도 이제는 조금씩 뭐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태양광 산업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이 계속해서 뭐 공급 과잉을 일으키고 있고, 옛날에 디스플레이 LCD도 마찬가지였죠. 건설도 마찬가지였고 화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움직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그 부분을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때는 주가가 왜 올랐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그리고 다시금 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글로벌 태양광 기업인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솔루션이 있죠. 그리고 미국에는 솔라 엣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퍼스트 솔라도 있고 뭐 캐네디안 솔라도 있고 여러 가지 태양광 기업이 있죠. 그리고 중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인 론지가 있습니다. 윤기 실리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최근 5년간 주가 흐름을 보면 대표적으로 뭐 다들 똑같습니다. 하나솔루션이 그나마 좀 다른 솔라 엣지랑 론지에 비해서 많이 못 올랐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는 움직임이 거의 뭐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뭐 미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인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도 있는데, 퍼스트 솔라는 최근 5년간 주가가 오히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346%나 올랐어요. 주가가 4배 반 정도가 올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퍼스트 솔라는 올랐고, 그리고 하나솔루션이랑 솔라 엣지, 론지 같은 경우는 오르다가 떨어졌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퍼스트 솔라는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한 40조 정도 나오는 기업이고, PER은 한 30배 정도가 나옵니다. 최근 뭐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가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때는 요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19년도 보니까 최근 5년간이죠. 근데 뭐 폴리실리콘도 그렇고 태양광도 웨이퍼가 쓰이거든요. 반도체랑 마찬가지로. 그리고 태양광 셀도 들어가고 태양광 모듈도 있죠. 최근 태양광 제품 가격 추이를 보면 2020년까지는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다가 20년부터 해서 2022년도까지는 조금 올랐어요. 그리고 2022년도 한 중순 요때부터는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 요 가격이랑 요 주가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때는 조금 더 가격이 좀 더 비쌌는데, 사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내리다가 오르다가 내리다가 똑같죠. 요때도 보면 그 전에 차트는 안 가져와서 그렇지만 그 전에도 주가가 보면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가 다시금 오르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모듈 제외를 하고 보면 뭐 웨이퍼랑 폴리실리콘은 옆으로 횡보하다가 오르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주가는 왜 이렇게 움직였냐를 보시면 얘네들이 파는 태양광 제품 가격이 이렇게 같이 움직였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역별 모듈 가격 추이를 보면 요거는 2013년도부터 최근 10년간 데이터거든요. 근데 가격이 진짜 미쳤죠? 가격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보셔야 될 점이 미국이랑 유럽이랑 중국의 가격이 이렇게 요때부터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017년, 18년, 19년 요때가 뭐였죠? 미중 갈등 본격적으로 점화가 됐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부터 이게 조금 더 가속화가 됐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튼 20년도부터 해서 21년, 22년 요때 좀 가격이 올랐다가 최근에는 가격이 빠지고 있다. 요때의 가격 차이를 보면 주가랑 거의 대동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태양광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된 거는 중국에서 태양광에 대해서 엄청나게 과잉 공급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건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가 당연히 좋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ING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 모듈 수출 추이를 보더라도 이것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죠. 2017년도부터 해서 2011년도까지는 수출이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수출 가격도 떨어졌죠. 그리고 21년, 22년, 23년 요때는 조금씩 반등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뭐 가격도 같이 오르고 주가도 같이 올랐었죠. 코로나 때는 아무래도 좀 쇼티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요때는 보조금 축소 이야기도 좀 나왔었고, 그리고 태양광 기업들이 워낙 많고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죠. 그래서 가격이 좀 올랐는데, 근데 최근에는 진짜 태양광 모듈 재고가 진짜 유럽이랑 미국에서 굉장히 많다. 설치량에 비해서 공급이 훨씬 더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가격이 진짜 이 태양광 모듈 이 수출가가 거의 급락을 하고 있고, 태양광 모듈 수출량도 거의 뭐 없다시피 하고 있죠.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도 그때는 태양광 기업들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올랐었잖아요. 보시면 요때 2020년도부터 해서 2022년도까지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선반영으로 좀 주가가 먼저도 오른 감이 좀 있긴 하지만, 그때의 기사를 한번 찾아보면 미국에서 태양광 설치량이 2027년도까지 3배 증가가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IRA 효과가 있었죠. IRA가 2012년도 한 중반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끌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원하는 게 청정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거기에 가장 걸맞는 에너지가 바로 태양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2017년도까지 이거를 3배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대한 보조금이랑 뭐 세금 감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태양광 수요도 많이 늘어났죠. 당연히 가격도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좋았겠죠. 그리고 이것도 2012년도 6월 그때의 기사인데, 미국에서 중국 신장산 폴리실리콘 수입을 규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산 폴리실리콘이 조금 인권에 대한 침해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의 신장산 폴리실리콘을 수입을 규제한다라고 하면 공급이 그만큼 감소를 하겠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폴리실리콘의 거의 전 세계 80% 생산은 중국에서 하고 있고, 과거 2012년도 그때는 신장에서 생산을 많이 했었습니다. 신장에서 뭐 강제 노역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만큼 노동력이 굉장히 저렴했었어요. 그리고 신장에서 아무래도 전기 요금도 굉장히 좀 쌌었습니다. 폴리실리콘을 만들 때 전기가 또 많이 필요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신장에서 폴리실리콘을 굉장히 많이 생산을 했는데, 미국에서 미중 갈등의 일환으로 신장산 폴리실리콘을 수입을 규제했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이 좀 반등을 했었던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죠. 근데 참고로 지금은 중국에서 신장에서 폴리실리콘을 많이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신장에서도 만들고는 있긴 하지만, 중국에서는 최근 들어서는 동남아로 좀 우회 생산해가지고 동남아에 중국 법인을 지어서 동남아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좀 우회 수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찌 보면 좀 꼼수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때까지는 미국에서 중국의 폴리실리콘을 규제 때리고, 미국에서 또 태양광 설치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2012년도 요때 가격이 많이 오르고 주가가 올랐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또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표적인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그때 우크라이나, 유럽에서는 이때까지는 러시아로부터 값싼 PNG, 천연가스를 도입을 많이 했었죠. 근데 요런 에너지 안보에 대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어찌 보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탈피해서 에너지 독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가 나타났었던 거죠. 그리고 뭐 LNG 같은 경우는 카타르에서 수입을 하고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이런 의도도 있었긴 하겠지만 이때부터 프랑스랑 영국에서 갑자기 원자력을 늘리고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모듈을 갑자기 이렇게 수입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12년도부터 해서 2013년도 중반 그때부터 태양광 모듈 수입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중국 모듈 수출 국가에서 유럽 비중이 56%나 차지를 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 수입 비중이 거의 100%에 육박할 정도로 유럽은 태양광 모듈을 이때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게 뭐냐면 태양광 모듈 재고가 진짜로 너무 많다. 그러면서 이때 굉장히 유명했었던 게 태양광 패널이 너무 싸서 칸막이로 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중국산 공세에 굉장히 발끈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유럽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규제를 어느 정도 때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느 정도 최근에 주가가 좀 오르고 있고 태양광 모듈 가격이 다시금 반등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거긴 해요.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튼 유럽에서 중국의 태양광 모듈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라고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때는 미국에서는 탈탄소 정책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동남아산 패널 관세를 유예를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에서는 중국의 신장산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수입 규제에 때렸는데, 근데 사실 미국에서도 알고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동남아를 통해서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었지만, 근데 미국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단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랑 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봐줬다라고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남아산 패널을 관세 유예를 했고요. 그래서 동남아산 패널에 대한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는데, 요때부터 2017년도 18년도 요때부터 또 한번 이렇게 점프를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요거를 미국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요거를 그렇게까지 막지는 않았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어찌 보면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유럽에도 이렇게 중국산 태양광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재고도 많이 늘어났었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동남아시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중국이다. 중국산 태양광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사실 이렇게 늘어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기준금리가 많이 늘어났었죠. 기준금리가 늘어났다는 거는 비용이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비용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수요가 많이 감소를 하겠죠. 대표적으로 미국의 주택용 태양광 신규 설치 규모 증가율을 보시면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2022년도 한 요때부터 올렸죠. 그래서 요때부터 좀 많이 꺾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좀 오르고 있다가 갑자기 미국에서 사람들이 주택용 태양광에 대한 소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다가 최근에는 거의 마이너스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안 좋고, 유럽에서는 가격이 많이 싸다 보니까 칸막이로 쓰는 게 훨씬 더 좋다. 콘크리트보다 오히려 태양광 패널이 더 싸서 칸막이로 쓴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 태양광 모듈 가격이 굉장히 쌌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불공정 보조금에 대한 조사가 나오고 있고, 유럽의 태양광 제조사 지원을 대한 확대 계획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중국으로 수입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그리고 유럽 자체적으로는 자국 태양광 기업을 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최근에는 다시 가격이 오르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주가는 그에 비해서 조금 더 선반영을 하고 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중국의 태양광을 겨냥해서 양면형 패널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렇게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동남아에 대한 우회 수출이 이제부터는 차단을 했죠. 이제부터는 뭔가 바이든 정부도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대선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근데 중국을 때리는 게 어찌 보면 표를 얻는데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동남아 우회 수출을 최근에는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알았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요거를 유예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러지 않는다라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도 100%까지 상향 조정을 했고, 태양전지에 대해서도 50%로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중국을 계속해서 때리고 있고, 요런 게 어찌 보면 태양광에 대한 공급을 조금 축소시키고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대한 재고도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요가 사실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닌데 공급을 막 죽이다 보니까 태양광에 대한 주가가 먼저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후 유럽에서도 넷제로에 대한 고삐를 잰다라 그러면서 넷제로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금 확인을 해줬고요.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감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와 더불어서 저가 공세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지금 뭐 전 세계에 대해서도 뭐 테무, 알리바바 이런 저가 제품을 많이 수출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대한 비난도 많이 받을 뿐더러, 그리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뭐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태양광도 그렇지만 저가 공세에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거든요. 그래서 중국 자체적으로도 태양광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구조조정은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과거 철강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철강 산업도 2008년도 그때 피크를 치고 2009년 10년 그때부터 많이 떨어졌죠. 주가랑 태양광 뭐 철강 열연 냉연 가격을 보면 그때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그리고 뭐 바오산 철강, 유럽의 인도의 아르셀로미탈 이런 기업들 주가가 그때 많이 하락을 했었던 대표적인 원인이기도 했었죠. 근데 2013년도 2015년도 그때 중국이 갑자기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중국에서 갑자기 시장에 개입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태양광도 지금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찌 보면 태양광도 예전에 뭐 디스플레이, LCD, 그리고 철강, 그리고 화학이랑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태양광 기업들의 미래에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튼 최근에는 중국에서 저가 공세에 따른 태양광 기업들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에 대해서 좀 축소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고, 시진핑도 최근에는 기업 자담에서 신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과잉 투자를 경고했습니다. 너희들 과잉 투자를 너무 많이 한다.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를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격이 생각보다 진짜 너무 많이 떨어졌다. 론지 같은 기업들 주가도 최근에는 많이 떨어졌고 실적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시진핑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뭐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수요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공급이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태양광 기업들 주가는 당연히 먼저 선반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최근 5년간 뭐 얘들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퍼스트 솔라는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도 거의 역사적인 신고점을 쓰고 있습니다. 퍼스트 솔라가 태양광 기업이 아니냐? 태양광 기업이죠. 이름만 보더라도 솔라가 들어가 있죠. 근데 퍼스트 솔라는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냐? 요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AI 붐 속에 전력 소비 역시 급격히 늘어나면서 태양광 정비 업체 퍼스트 솔라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낙관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AI 때문에 전력 소비가 늘어난 거 당연히 알잖아요. 우리나라 뭐 변압기, 전선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태양광 기업도 우리나라 하나솔루션은 뭐 AI 쪽으로 전력 소비가 늘어나면 수혜를 안 받냐? 당연히 받죠. 근데 퍼스트 솔라는 왜 이렇게 늘어나냐?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르냐? 퍼스트 솔라는 AI 뿐만이 아니라 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퍼스트 솔라는 폴리실리콘이 아닌 화합물 반도체를 기반으로 태양광 제품을 생산해서 중국 공급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게 태양광 기업들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태양광 모듈 떨어지고 웨이퍼 떨어지고 셀 떨어지고 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의 공급망이 굉장히 크거든요. 중국 기업들의 태양광 소재 생산 비중을 보면 웨이퍼 97%고요. 셀 86%입니다. 모듈 81%고요. 폴리실리콘 78%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폴리실리콘 그리고 태양광 전반적으로 중국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퍼스트 솔라는 중국에서 좀 벗어나 있죠. 그래서 중국이랑 좀 디커플링 돼서 움직인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합물 반도체를 기반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퍼스트 솔라는 당연히 지금 바이든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뭐 중국에서 우회 수출하는 것도 견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EU에서는 넷제로 그거에 대해서 고삐를 당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만큼, 그러니까 당연히 퍼스트 솔라는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게 적인데 중국 때문에 지금 태양광 기업들은 굉장히 힘들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솔라의 최근 실적을 보면 실적이 막 오르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씩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최근 1분기는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예측치 대비해서 주당 순이익이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빨간색으로 나오고 있는 게 컨센서스 대비해서 높게 나온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스트 솔라가 굉장히 양반인 게 하나솔루션 최근에 굉장히 실적이 많이 떨어졌죠.
만들어졌죠. 적자가 진짜 큽니다. 그리고 HD 현대솔루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실적도 많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태양광 기업 나름이다. 퍼스트솔라는 굉장히 좋다. 다른 태양광 기업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다시금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근데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중국에서의 태양광 소재 생산 비중이 굉장히 크다. 요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웨이퍼, 셀, 모듈, 폴리실리콘 전반적으로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이랑 유럽에서 뭐 정책적인 제한을 걸던지 요런 거랑 상관없고 결국에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만들고 있다. 요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선이 지나면 다시 미국의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뭐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금 당선이 된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갑자기 동남아산 태양광 모듈에 대한 우회 수출을 다시 유예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다시금 가격이 막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하기 위해서 중국의 태양광 모듈을 많이 수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다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랑 엮여져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좀 투자를 안 하는 게 차라리 중국을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